윤 대표님, 지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네. 사실상 정권을 잡았다. 이제 네. 시간 문제다. 이런 그렇게 생각인 것 생각하고 같아요. 있죠. 네. 그래가지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 네.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가지고 탄핵을 해버릴까 네. 어쩔까 하더니 그래 한덕수 네. 당신은 내가 봐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탄핵을 한덕수에 대한 탄핵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포로 엊그저께 계속 얘기했잖아요. 쳤죠. 일단 탄핵을 유예한다. 일단이. 일단. 그게 뭐예요? 내 말 잘 들으면은 너 계속 할 수도 있고, 너 내란 그 피의자잖아, 너도. 예, 뭐 반대는 했지만은 너도 총리니까 책임이 있다 해서 탄핵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유예한 게 뭐겠어요?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립적 국정 운영 이것을 당부를 했대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사실상 네. 대통령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알았지? 그 중립적으로 잘해. 이제는 여당이 없어.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 국민의힘은 여당 아니야. 그렇죠. 제2당이야.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정협의체 구성하자 하고 지금 선수를 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실상 이제 제1당이다. 예. 여당, 야당이 없다. 그렇죠.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양곡법도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한덕수 거부권 행사해야죠. 예. 근데 이제 정치적인 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지 예. 뭐 내란 특검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이제 거는 초점을 두고 어떻게 있는 할지. 거니까요. 그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이제 임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6명이니까 3명 임명해야 되는데 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이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너 웬만하면 우리 말 들어. 뭐 이 그 얘기죠. 얘기죠. 이 얘기죠. 예. 예.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아주 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무죄 추정 원칙 알죠? 예. 그러면은 대법의 확정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 나는 무죄다. 예. 그 얘기는 나는 대선에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직접적으로 그 얘기 했다가는 욕먹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이재명이가 또 국정 안정 협의체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은 주도하겠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 될 거 마음대로 주물락거리겠다는 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했죠. 하니까 오늘 또 이재명이가 얘기했어요. 주도권을 국정 안정 협의체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 그리고 전반적인 거 다 안 하면은 경제와 민생만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 국정을 걱정하는 것처럼 고용적인 거. 그리고 하면서 자기의 그 리더십이 있는 것을 그렇죠. 지금 국민들한테 사실상 대선 행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미국하고도 뭐 협조가 중요하다. 뭐 그랬는데 과거에는 뭐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뭐 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쪽으로 한 게 뭐겠어요? 대권으로 가기 위한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 얄팍한 술수죠. 그런데 뭐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설 것은 뭐 100% 아니라 200% 확실한 거고 이 깜빵에 있는 명태균이가 아주 이재명 듣기에 고약한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회창이다. 그러니까 이회창 전에 한나라당 총재가 사실상 2번에 걸쳐서 대선에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세를 가졌는데 결국 대통령이 못 됐지 않느냐. 민주당이 똑같다 그 얘기고 이재명이 대선에 이길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명태균 얘기 중에 맞는 얘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깜빵에 가면 구속되면은 이 정권 한 달 내에 무너진다고 그래요. 한 달 내에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뭐 공교롭게도 뭐 한 달 내에 그냥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명태균이가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가 이 공포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상겸 이번에 선포하니까
내가 맨 먼저 총살될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공포에 떨었다는데 내가 구속되면은 한 달 내에 탄핵이나 하야 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을 맞았죠. 근데 이제 명태균이가 뭐 지방에 그 정치 브로커고 반사기꾼이지만 이 사람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탄핵이 가결되면은 민주당의 정권 창출 확률은 56%다. 예.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될 확률은 30%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가져갈 확률은 높은데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사법 리스크가 우선 크고 네. 또 하나는 다른 큰 산이 3개가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넘어야 할 산이 3개가 있다. 사법 리스크 넘고 나면 힘 빠졌는데 3개 산 넘었겠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네. 주저앉는 거 네. 아니에요? 가다가 트럼프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월 되면은 또 네. 한국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엄청난 이 폭탄 세례를 네. 퍼부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미스를 좀 하지 그렇죠. 않겠나. 네.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고 어쨌든 명태균 얘기 뭐 믿을 건 없습니다만은 이재명한테는 영 그냥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무슨 당장에 나오면 뭐 10년간 출마 못 하니까 그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저는 이재명의 머릿속 같아요. 예, 퍼플리즘. 예, 뭐 그냥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나눠주자는 거. 네. 예, 지역 앞에도 나눠주고 공짜로 막 나눠주자는 건데 저 말대로 하면은 무상 뭐 막 가다가는 우리가 차친 남미처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추경하자고 아주 네. 다그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다 잘라버리고 네. 추경 빨리 해갖고 네. 그 기본화폐인가 뭐 네. 기본소득인가 네. 지역화폐 나눠주자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했다가 나라 망하겠다. 공짜 시리즈 저 참 큰일 나겠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안보 리스크 아니겠어요? 예. 뭐 미국하고도 그 뭐 계속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중국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그 친화적인 거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진짜 온전하게 되겠느냐 이런 게 뭐 명태균이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정말 저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재명은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그게 거기에 대한 그 위험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남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네. 아마 진보 쪽에서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재명 포비아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말고는 그러면 민주당이 56%의 뭐 대통령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명태균 얘기에 따르면 있다는데 그러면 대안이 누굴까요? 이번에 뜬 사람은 우원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박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박. 우원식이가 뭐 이미지가 계엄정국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 신속하게 그거 담 뛰어넘는 월당. 모습이 그 사진을 누군가 잘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의 명소가 됐대요. 그래서 여야를 중재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뭐 친민주당 입장이죠. 민주당 입장이죠. 그렇죠. 뭐 그건 국회의장 당연하죠. 좀 더 공정하게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는데 친민주당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우원식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신뢰도가 네.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 1위 아닙니까? 일이죠. 이재명, 한덕수, 한동훈 뭐 훨씬 앞선 그렇죠. 신뢰도를 보였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지난 3일 네. 비상계엄 이후 14일 탄핵안 가결 때까지 의장실에서 아예 숙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일간. 혹시 나갔다가 체포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침대 깔고 매트리스 깔고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탄핵안 처리 때 넥타이가 그 연두색 넥타이 이게 또 화제네요. 그게 과거 이른바 김근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태계 그 유품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형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또 여론조사가
이제 우원식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에. 예. 그래갖고 확 뒤집어졌다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달라지죠. 이재명보다 더 높더라. 그렇죠. 뭐 이재명은 뭐 범죄인 사기꾼 이미지가 있잖아요. 도덕적인 파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죠. 뭐 대전에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이상민 의원 네. 5선이죠. 그분은 이제 우원식에 대해서 비난을 세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협작권 사기꾼 이미지고 배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각인시켜주는 효과는 아주 크죠. 예. 어쨌든 예. 국회의장으로서 네. 품격과 예. 또 원칙, 예. 또 침착함, 신중함, 예. 진중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보인 것만은 틀림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딱 머리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중진이라든지 경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대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신인을 자꾸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 대권 반열에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김보다도 이른바 신상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상김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예. 예. 김동연도 뭐 경기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좀 확실한 뭐 이거다 이게 없고 김부겸도 총리까지 했는데 뭐 이거다가 없어요. 예. 한 방에 없는 사람이죠. 한 방이 없어요. 예. 김경수는 예.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어제 밤에도 뭐 무슨 KBS인가요? 어디 딴따라라는 프로를 봤거든요. 그 박진영인가요? 그분이 심사평하면서 딴따라들 심사평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뭐가 한 방이 왜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 예측 방이 가능한 대로 하고 하던 대로 하고 했으면은 점수 안 주더라고요. 뭔가 한 방. 예? 네. 심사위원들을 그냥 포복 절도하게 만든 한 방. 그럼 만장일치로 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삼김이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권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죠. 지금 한동훈 대표까지도 저렇게 쫓아내버렸고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네. 이 떨어져 버린 그런 네. 상황에서 네. 과연 네. 이재명이든 우원식이든 김부겸이든 누구를 상대할 만한 과연 인물이 있느냐. 네. 대선이 벌어질 경우 후보를 내세울 사람이 이제는 뭐 시간이 없어갖고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외부에서 이번에까지도 영입해 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결국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뭐 대구시장, 뭐 이 정도, 뭐 특별하게 이게 한동훈 대표, 뭐 이 정도인데 안철수, 유승민, 예. 뭐 나경원 예. 그냥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원희룡. 예. 근데 그런데 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자칫하면은 출사표를 던지면은 또 서울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1년 임기가 그러니까. 더 남았으면. 예. 그러면은 과거에 무상급식 때도 보궐선거 했거든요. 예. 근데 너는 맨날 서울시장만 시켜주면은 때려치우고 보궐선거 하게 만드냐. 이런 이미지를 서울시에서 갖고 대권을 출마했으면 이게 쉽겠어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돌아가는 걸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오세훈 시장은 탄핵에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예. 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너무 좀 거칠죠. 예, 탄핵에 거칠고. 대해서 예. 아마 극우 보수 예. 외에 그렇게 예. 합리적인 예. 보수도 별로 예. 그렇게 지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보수가 예.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쉽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배신자 프레임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아직은 파워가 좀 약하죠. 파워도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네. 22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은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5선인가 하는 사람이 저런 정도 판단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네. 또 또 방법이 없습니다. 용병을 데려와야 네, 합니까? 뭐 윤석열이라는 뭐 데려올 용병을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데려와서 뭐 이렇게 탄핵까지 했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비대위도 하다가 이번엔 절대로 비대위 안 한다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비대위 또 하잖아요. 저는 대권 국민의힘 주자도 결국은 좀 참신한 젊은 사람, 중도 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주자가 외부에서 좀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외부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고 개혁신당에서 지금 이 대선 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40세가 돼야 하니까 지금 출마하겠다고 벌써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뭐 출마는 자유지만은 이준석의 그 언행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경륜을 보면은 이준석은 출마는 자유지만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후보 하나가 변변한 후보 하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어떻게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